한 주간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CBS 이준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 터줏대감이시니까 나오셔야 되고 우리 이준석 기자를 부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네. 이따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일단 오늘 또 우연찮게 또 두 개가 다 걸렸어. 그러니까요. 좀 얘기를 이따가 네. 진지하게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규석 기자가 갖고 온 주제는 이른바 이제 순살 아파트. 순살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원희룡 장관이. 예. 그러면 철근 누락 아파트, 네, 무량판을 주제로 갖고 왔어요. 네네. 이 아파트 부실 시공 때문에 정말 이제 거기 무량판으로 지어졌다 하면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이제 딱 보면 우리 집은 무량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쵸. 우리 집은 어떻게 지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뭐 순살 아파트다, 뭐 차르 아파트다, 뭐 차르 이런 아파트. 차르 아파트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물렁물렁한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뭐 일단 철근이 이제 누락이 된 거죠. 이제 이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무량판 구조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막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무량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없을 무의 량, 이제 대들보, 보가 없다는 거죠. 량이 없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기둥은 수직 하중을 받치잖아요. 기둥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중을 받치고, 그 다음에 보는 옆에로 횡단면으로 들어가는 하중을 받치도록 되는 게 보거든요. 근데 이 보가 없으니까 이제 기둥으로만 하중을 다 받쳐야 돼요. 아래 위로 다. 옆으로 아래로 아래 위로 가는 거. 그러니까 수직 수평 그 하중을 다 기둥이 맡게 되는 게 그러니까 수직이랑 수평으로 나눴던 그 힘을 수직 기둥 그렇죠. 혼자 수직 줘야 기둥.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수직 기둥을 조금 더 촘촘히 놓습니다. 조금 더 촘촘히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래브라고 해서 이 바닥 이제 수평으로 돼 있는 아파트를 치면 바닥이고 위층으로 보면은 또 이제 바닥이고 위층으로 보면 바닥이고 그다음에 밑에 층에서 보면 천장이 되는 거죠. 그 슬래브라고 하는데 이 판을 이제 두껍게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보가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뼈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슬래브를 대신에 좀 두껍게 시공을 하고 기둥을 조금 더 촘촘하게 놓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렇게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있는데 얘가 아래 위로 막 흔들리면 여기 기둥이 받치고 있다가 여기 기둥이 뽕 뚫릴 거 아니에요. 네, 얇으면. 그렇죠. 그걸 이제 펀칭이라고 하는데 그 펀치 기계 구멍 뚫듯이 펀칭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제 무량판 구조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펀칭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슬래브 그대로 쭉 가라앉는 거죠. 네.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구멍이 뚫리면서 뚝 가라앉으면 사실 뭐 에어포켓이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꽉 눌려버리고 그다음에 그 하중이 다시 내려가면서 또 그다음 칸을 치고 그다음 칸을 치면서 이게 이제 층층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화정동 아이파크 광주에서 있었던 그 공사 현장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제 무량판 시공 때문에 나타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무량판이 이게 만들 때 되게 설계도 잘 해야 되고 되게 이 기둥이 이제 슬래브를 잡을 수 있게 시공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둥이 이 슬래브까지 꽉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시공이 이제 전단 보강법, 전단 보강근을 넣는다라고 하는데 철근을 한마디로 둘러싸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주근이 있고요. 주근이 있고 그거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싸주는 건데 이제 기둥을 둘러싸기도 하고 볼을 둘러싸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둥하고 슬래브와 연결되는 부분을 더 강하게 붙잡아줄 수 있게 해서 펀칭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감아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전단 보강근을 얼마나 넣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 전단 보강근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몇 개가 빠져 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지난 4월에 검단 GS 건설에서 짓는 검단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됐어요. 1층, 2층이. 알고 보니까 무량판 시공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전단 보강근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시공이 부실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받았는데 이제 일종의 펀칭이 나타난 거죠. 기둥이 이 슬래브를 못 받치어가지고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LH에서 발주한 공공아파트부터 일단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한 15개 정도에서 이게 철근 누락된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네. 원희룡 장관이 그 다음에 이제 명단을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LH에서 네, 네. 이제 발주한 거는 다 명단을 공개를 하는데 15개를 공개를 해버려서 저 집은 이제 다 철근 없는 집 이렇게 이제 되면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예,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 지역 주민들은 너무나 이제 막 그 불안해하고 예,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량판이냐 뭐 아니면은 뭐 벽식 구조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건설 상황이 지금 온 기법까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도 이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게 되는데 네. 이게 2017년 이후에 이 무량판 구조 건설 기법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많이 이제,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된 바로는 전국에 한 293개 아파트, 한 300개 가까이 된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무량판 구조가 좋은 게 뭐냐면 기둥만 하기 때문에 이 벽체가 다 가변벽이에요. 그러니까 벽을 뚫어도 되고 벽을 막아도 되고. 네.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되게 하기 좋죠. 네. 그 다음에 슬래브 이 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보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슬래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 기둥 위에다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층고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이렇게 아파트가 평수는 좁지만 되게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도 네. 옛날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벽이 전부 다 내력벽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무량판 구조를 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리모델링도 쉽고 그 다음에 좀 개방감도 크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왜 요즘 지하 주차장은 밑에가 다 뚫려 있잖아요. 맞아요. 예, 기둥만 서 있고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무량판 구조인데, 근데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좀 많이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작은 평수지만 좀 넓게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개방감 있게 이제 아파트를 만들고 싶다 보니까 또 요새 차들이 커지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그거에 대한 수요가 컸던 것 같더라고요.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어도 되게 좁고 그죠. 예. 이게 이제 개방감이 확실히 없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무량판 구조를 지은 아파트가 몇 개냐 이렇게 보니까 전수조사 대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는 15개 정도 되는데 민간 아파트까지 다 합하니까 293개, 300개 가까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인 게 이 중에 이제 준공이 완료돼서 실제 사람이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 데가 188 개소, 188곳이 되는데 가구 수만 15만 가구가 됩니다. 15만 가구면 여기는 문제 생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몇십만 거잖아요. 명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근데 이 188개소 중에 49곳은 또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설치가 돼 있고 보통 주차장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차장에 돼 있는 게 그 125곳은 주차장만 돼 있는데 49곳은 주거동, 그다음에 또 나머지 10개는 주거동하고 지하주차장이 다 무량판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59곳이 합하면 59곳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 그다음에 내가 뭐 지하주차장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이 이제 무량판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철근 괜찮나? 이런 이제 걱정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일단 다음 달 말까지 안전 점검을 끝내고 일부라도 이제 주거동에서 철근이 누락된다 이러면은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 이게 상당히 좀 이제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제 여기 못 살겠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다시 새로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검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시공한다고 하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모조리 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철근 누락이나 뭐 아니면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다 이러면은 아니 이거 무량판인데 이거 살 수 있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강공사를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이 보강공사가 이 주민들의 불안을 다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논란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다 다르잖아요. 좀 뭐 어떤 사람은 정말 무서워서 지하 주차장에 차 들어가기가 무섭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또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 실제로 이제 15개 LH 발주 이제 15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하 주차장만 무량판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난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타고 가다가 무너지면 어떡하냐. 갑자기 무너지거나 이런 걱정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사 가겠다,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민간 아파트가 이게 터지면 이거는 이제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치고 내가 사서 소유권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집값 떨어지면 또 어떡합니까? 예. 그런 것들까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전수 결과 조사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공개는 어디까지 돼야 되며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이슈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거는 LH 발주 아파트 중에 이제 15개 이제 무량판 시공을 했는데 15개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15개 중 10개는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네, 시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시공하다가 아이고 철근 아까워 하면서 빼먹은 게 아니고 설계 단계에 이미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 철근이 그만큼 반영이 안 됐었다고요? 철근이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할 때 가령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8개만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게 10개. 근데 시공하다가 철근을 적게 넣은 건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설계 시공 다 문제다 보니까 이번에 일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할 때 계산을 제대로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발주한 곳하고 설계 회사의 문제예요. 사실 이제 콘크리트 붓고 뭐 철근 이렇게 배근하고 하는 시공사가 아니라 맨 첫 단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설계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했는데 이거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거 뭐 콘크리트 때려 붓다가 철근 빼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게 설계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요새 자재값이 비싸지고 하니까 철근 몇 개 빼서 돈 아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껴졌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감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 뭐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처음에 그럼 발주할 때 설계사가 올린 설계도를 제대로 이제 검토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리 회사도 뭐 LH에 있는 전직 이제 퇴직자들이 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설계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회사들도 이제 전관들이 많이 가 있고 또 LH하고 약간의 어떤 그 관계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설계를 뽑아가지고 오면 사실 발주한 LH에서 이거를 또 검사를 해줘야 봐야죠. 되는데 이것도 검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봐야 되고, 그러니까 무량판 구조라는 게 이제 약간의 어떤 보면 좀 새로운 설계, 새로운 이제 시공법인데 이거를 맞춰줄 수 있는 이제 설계회사의 능력, 그 다음에 발주하는 곳의 어떤 점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게 이권 카르텔 하면서 이제 이게 나가는데 사실 이제 뭐 시공 중간에 공사비 빼먹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설계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 함량 미달의 설계도가 나오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마지막 여담인데 이제 이 부실 시공 문제를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명단 공개도 하고 상당히 이제 공론화를 시켰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부분에서 접근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세훈, 원희룡 두 사람의 접근법이 상당히 다르다. 이 부분이 좀 저는 좀 뭐랄까 흥미가 있는 부분이었기도 해요. 두 분 다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한데 또 접근법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좀 한번 볼 수 있는 좀 계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은 보면 확실히 좀 이슈를 끌고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단 이슈를 터뜨려요. 터뜨려서 문제를 일단 이슈를 크게 만들어서 공론화를 시켜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서로 막 와글와글 논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충격요법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론화가 되면 이제 여론을 들어서 이제 해법을 찾는, 해법의 동력을 찾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각계에서 다 이제 여론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를 찾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너무 시끄럽다 하는 거죠. 너무 시끄럽고. 원희룡 장관 얘기는 이제 이준석 기자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따 이제 할 말이 많겠습니다. 많이 시끄럽다. 그 다음에 또 과도하게 좀 이제 불안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론화가 되면 항상 문제되는 게 정치화가 된다. 정치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뭐 어떤 수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노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발언도 그렇고 약간은 좀 한 방을 팡 터트리는 스타일. 일종의 약간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주목도를 높이는 스타일. 그렇죠. 이제 크게 이제 이슈를 만들어서 이제 국면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간 좀 이게 정중동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면은
오세훈 시장도 이게 검단 아파트 벌어지고 나서 이제 순살 아파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몰랐어요. 오세훈 시장도 뭔가 대책을 발표했는지 몰랐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대책은 뭐냐면 모든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는 그 전 공정을 다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아니면 드론을 일단 띄워서 전체적인 이 큰 그림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주요 지점에는 이렇게 그 CCTV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감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근 작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작업자한테 바디캠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다 하면서 다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일종의 또 기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철근이 다 촘촘히 들어갔느냐.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 그 바디캠을 착용을 하고 자를 들고 갑니다. 자를 들고 가서 몇 센치 됐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그 설계도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 기록을 남기게 됐어요. 이거를 서울시 이제 공공공사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민간 아파트 공사장에도 다 이거 하자.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대안을 내놨고, 그래서 이제 그 30대 건설사들이 그 다 이 전 공정을 촬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서울시청에 건설사 관계자들 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협약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 안에서 하는 거는 적어도 일단 촬영을 다 해놓는다. 이렇게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상당히 좀 뭐 합리적인 대안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찍고 있으니까 그쵸. 뭐 중간에 빼먹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조심하겠죠.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철근에 문제가 생겼냐 아니면 콘크리트 문제가 생겼냐 이거는 그 영상 가져다가 한번 틀어봅시다 해가지고 틀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다 찍어서 영구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을 하면 그걸 이제 다시 돌려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대안이 되지 않겠냐. 사실 좀 덜 이렇게 시끄럽지만 약간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끌고 가는 스타일. 그래서 좀 오세훈 서울시장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그냥 이슈를 막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좀 샤이한 느낌이 좀 있어요. 샤이한 느낌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좀 대책에 조금 더 치중이 돼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이번에 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사실 원희룡, 오세훈 이 두 사람은 그 이회창 옛날에 이제 한나라당 때 전 대표가 한날 1시에 이렇게 영입한 케이스예요. 둘 다 이제 정치 생활을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정치 루키였고요. 정치 신인들 중에 상당히 주목받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도 많이 이제 영입을 하려고 두 사람 다 콜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하여튼 이 두 사람이 같이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을 완전히 이제 담당하는 이 정책 담당자의 자리에 이제 앉아 있으면서 두 사람의 색깔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좀 저한테는 되게 좀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다가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이제 차기 이제 그 지도자로서 검증을 계속 받아야 되는 두 사람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지켜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분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뭐 중간에 드랍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LH도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당정도 뭐 앞으로 이제 건설 카르텔 이런 것도 없애는 쪽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저희가 계속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하도록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